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되짚어보고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경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다 나온 얘기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 7월 1일 서울역 시청역 인근에서 만 68세의 피의자가 운전하던 G80 차량이 역주행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에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의하면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EDR 기록상에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이 조작된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이를 뒷받침했고 특히 운전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문양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좀 종합해서 운전자의 그 차량 결함 주장을 배척을 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네, 그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전자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하나의 죄만 적용되고 이 피해 정도는 양형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에 따라 몫시적인 형량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상한선 자체는 5년의 금고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이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개인별 신체 나이도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운전 적성 검사 종류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안전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서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변호사와 로스쿨 간 결혼보충제도 폐지를 두고 갈등 중이라는데 먼저 이 결혼보충제도 어떤 내용이죠? 일단 이 로스쿨 결혼보충제도란 이 로스쿨 재학생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해서 이 로스쿨에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이 신입생 모집 그 과정에서 이 결혼된 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 로스쿨에서 결혼이 10명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11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혼보충 제도는 지난 2010년 로스쿨 설립 당시에 각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지난 14년간 로스쿨의 재정 문제와 지방 로스쿨의 학생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14년간 유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변회에서 이 토론회를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일단 올해는 로스쿨 결혼보충제도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법무부도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1일에 이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결혼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이 결혼보충제도가 아니라 재학생의 편입학이나 재입학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시행령을 통한 결혼보충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결혼보충제도가 재학생의 재수를 조장해서 로스쿨의 사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내용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논의가 건설적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로스쿨 측에서도 일단 학술대회를 통해서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일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지속하기 위해서 결혼보충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결혼보충 제도로 인해서 로스쿨의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는 의견과 시행령을 삭제하고 법률로 결혼보충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 편입학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변시 합격률의 경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 로스쿨 결혼 증원제도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결혼보충 제도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로스쿨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14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무부도 연장에 반대를 하고 있고 변호사단체도 위헌 논란과 로스쿨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비롯한 대안적 제도로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혼보충 제도 자체는 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결혼 보충 제도 앞으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